신용환의 직관TV 보이는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54주 연속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조짐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매 가격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죠.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왔다 튕겼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아마 그런 일환 속에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오른 매매 가격, 그래서 집을 사기는 어렵고 또 재개발, 재건축들이 그동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또 이사 수요 같은 게 많은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54주나 꾸준히 올라가면서 많은 우려를 또 낳고 있습니다. 54주가 오르는 가운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3주 정도 사이에 지난 1, 2주까지 올 동안에는 인상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4주면은 약 1년 가까이 이제 연속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 최근 3주 정도 사이에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커지는 현상들을 보이면서 이러다가 또 전세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4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다시 관계 당국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 포비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라는 거죠. 즉 전세 세입자들의 공포증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재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이제 끝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이러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을 이제 전세 포비아라고 하죠.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아서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예를 들어 젊은 신혼부부, 이런 스토리를 수도 없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그러면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도 마치 사회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불만도, 그래서 서로 어떤 간극이 벌어지고 사회 갈등이 커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현상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전세 사기의 소위 원흉이라고 하는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량, 거래량,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 매매나 최저 계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전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가장 타겟이 됐던 것들 어땠습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소위 갭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겟들, 먹잇감이 돼 있던 게 이제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많이 몰리고 또 나이대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어떤 신혼부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은퇴자들, 그리고 빌라나 연립이 많은 그런 지역들, 특정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미추홀, 서울 강서 화곡동, 동탄 일대, 이런 데들이 이제 전세 사기로 뉴스에 꽤나 나왔던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전세가 예를 들어 9,500이다. 이랬을 때 이제 그 갭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전세 수요를 맞추면서 그 차액으로 또 그 다음 집을 사고 하면서 한 사람이 몇백 채씩 가지고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가 늘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또는 준전세라든지 또는 준월세라든지 뭐 미리 깔세로 1년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은 점점 더 금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어떤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그러죠. 소위 전세 가격이 이미 매매 가격을 넘어서 있는 역전세 현상이죠. 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값을 내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황에 처한 그런 시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피해를 주로 보는 계층들을 보시면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서민들이 주로 이런 범죄의 타겟이 돼서 상당히 이 피해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실질 거래량은 뚝 떨어지고 오히려 진짜 내가 전세를 꼭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전세값이 또 계속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과 가격 갭이 또 붙어버리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붙으니까 다시 또 전세 사기가 꿈틀거릴 수 있는, 즉 갭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다시 줄다 보니까 또 범죄 유혹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이 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서울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집중 관리 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그 사기의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정부의 법률적 규제 이런 틈새를 활용하는 기법도 점점 증가해서 계속해서 그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빌라나 연립에서 또 아파트 수요에 있어서도 이 사기가 계속 횡행하게 하면서 숫자적으로는 좀 더 적지만 아파트도 이런 사기가 났고, 특히 이제 지방 중소형 도시 이런 데서 아파트도 이제 가격이 1억대 이렇게 된 데에서는 역시나 아파트도 전세 사기에 타겟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약 49%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나 연립 이쪽에서 이제 거의 절반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계약할 때 상당한 주의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갭 투자 거래가 전체 이 전세 사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다. 특히 그런 예를 들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 이런 도시들 경기도 부천, 경기 고양시 이런 데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구별로 좀 다르지만 80%가 넘는 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훨씬 더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는 무자본 갭 투기가 아주 더 성행했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은 하향되면서 안정화가 된 데도 있고 다시 서울 수도권은 다시 튀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다시 튀면서 전세 가격과의 그 갭이 줄어든 곳 이런 데들은 깡통 전세를 상당히 우려하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고 있지만 그건 대부분이 이제 2차적이고 부차적이잖아요.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어떤 사후 약방문식으로 개인 당사자, 피해 당사자로 보면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구제책을 냈는데 그 현장에서 먹히지가 않죠. 최근에 이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특별법을 내고 했지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과가 되지 않고 있죠. 그 주요 내용들에서 핵심이 뭐냐? 선 조치, 그러니까 먼저 보증금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고 정부에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걸 채워 넣겠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피해자분들은 상당히 그거를 반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의 영역인데 왜 그거를 국민의 혈세로 막아주느냐 이런 이제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을 다 구제해 줘야 되는 거냐, 어떤 특정 비즈니스 분야에서 예를 들어 요즘 부동산 PF에 대한 불만도 이런 거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뭐 23조씩 더 추가적으로 PF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반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들이 무리해서 어떤 PF를 하고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 잘못된 걸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LH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작년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특별 대책을 발표를 하고 또 전세 사기가 너무 행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특경가법 있잖아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서 그걸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세 사기를 이렇게 쳐도 처벌이 정말 솜방망이였거든요. 이거를 아주 세게 처벌하자 이런 이제 법 특히나 정 안 되면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세게 처벌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나왔는데 이런 전세 사기의 대책에 대한 법률이 몇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되는 조항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LH공사 등을 통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한다든지 또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든지 예를 들어 바로 이제 경매를 쳐서 다 쫓아낸다 이랬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일정 기간에 대해서 주거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산 주민들한테 그 차액만 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이제 아마 다 통과가 되고 실행이 될 것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주택을 낙찰을 받는다 했을 때 관련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해서 또 임차인들한테 장기 저리에 융자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제도를 좀 바꾸고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공공매입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고 거꾸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LH를 통한 주택을 매입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공매입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훨씬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먼저 지급한 다음에 즉 국가가 보증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걸 받는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하는데 사실은 LH가 매입을 하는 거나 어떤 돈이 먼저 들어가냐 나중에 들어가느냐의 차이 이 정도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의 눈물을 먼저 닦아줄 것이냐 순차적으로 법률을 다 거쳐서 닦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측면의 접근 출발은 다 같습니다. 방법론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넘어서면 전세 사기 특별 대책은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협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마치 무슨 핑퐁 치듯이 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 보면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낙찰가 같은 경우는 통상 집값에 뭐 좋을 때는 8, 90% 어떤 데는 강남 같은 데는 경매를 쳤을 때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60, 70% 미만의 낙찰이 되다 보니까 우선 매수권으로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내가 보증금을 온전히 다 회수를 못하는 이런 또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게 집이 내가 전세 산 게 잘못되면서 빚더미에 앉은 셈이잖아요. 그게 날라갔으니까 거기다가 추가 대출을 해서 이 집을 낙찰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잘못된 거에 또 추가 낙찰을 받기 위한 빚을 또 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 이 구제책도 정말 실제로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한테는 또 어쨌든 빚을 져야 되는 일이라서 결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 제일 좋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많고 혈세 이런 게 추가 투입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기 피해액을 직접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수를 여유 있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가 예산상 또 어떤 사회 통념상 전체적인 형평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세입자들은 이걸 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그 해결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안은 관할 지자체 이런 데서 이 전세 사역이 늘어나는 걸 알면서도 대책이 늦어서 정말 사회적 피해 성격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에는 또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그런 형평의 문제가 같이 섞여 있어서 참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전세자금의 대출을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결제 대금 청구를 유예해 준다든지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짜로 해 준다든지 은행 카드사 이런 데서 어떤 그 퍼센티지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약간씩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그런 대책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종합금융지원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건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각 개별 은행들도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랑 같이 매칭을 해서 개별 시중은행들도 어떤 지원책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전세 피해자들한테는 유예를 좀 6개월 이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사후 약방문입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하고 규제하고 구제해 주는 것들은 대부분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이 전세가 끝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대출 모집이라든지 어떤 다단계식으로 하는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말 본인 스스로 조심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빌라왕 사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딴 지역에 가서 막 2,700세대 건설을 하고 막 이런 어떤 큰 사업가 행세를 하고 이런 거 뉴스에 보셨죠. 예를 들어서 인천 미추홀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 강원도 강릉 쪽에 가서 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처벌에 대한 강도를 현격히 높여서 뭐 특별법으로 또는 한시법으로 처벌에 대한 걸 강화한다까지도 논의를 했듯이 정말 세게 처벌을 해서 이런 갭투자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54주나 오르고 있는 전세가 거기에 그 이면에 전세 사기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그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일부 살펴봤고요. 정말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피해자의 눈물 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 스스로가 1차적으로 최대한 조심해서 전세도 계약하는 게 최우선이겠다. 정부 그리고 야당에서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결국은 잘못됐을 때 그 이후에 구제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우리 스스로 먼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용환의 보이는 칼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